63세 정희에게는 45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실 뒷자리에서 몰래 바라보기만 했던 박성준. 그 사람과 45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정희는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희야, 넌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예쁘다. 성준의 그 말 한마디에 정희의 63년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9천만 원을 잃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식당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정희. 하지만 정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5년 짝사랑이 끝나는 순간 정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속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정희야, 넌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예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의 심장이 뛰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45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정이었다. 동창회장 입구에서 박성준은 정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진짜로 반가운 사람을 만난 얼굴이었다. 성준이 너 진짜 오래됐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야, 우리 한 테이블 앉자. 나 너랑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 성준은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사실 정희는 동창회에 가기 싫었다. 전날 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다. 검은색 카디건을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거울을 보고 또 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처진 어깨. 이 나이에 무슨 옷을 고민하고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옷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남편 병수를 떠나보낸 지 3년.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했고 가족을 책임졌고 정희를 때린 적도 없었다. 하지만 병수는 정희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다. 정희는 40년 동안 애 엄마였고 집안일하는 사람이었고 병원 동행해주는 보호자였다. 결혼 40년 동안 병수는 정희에게 예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들 민석은 미국에 있었다. 1년에 한 번 한국에 오지만 올 때마다 며느리와 손주만 데리고 와서 관광지만 돌다 갔다. 정희의 집에는 하루도 자지 않았다. 엄마, 우리 호텔 예약했어. 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민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희는 알았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거라는 걸.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대신 택배로 한우 세트가 왔다. 정희는 그 한우를 냉장고에 넣고 혼자 울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박성준은 달랐다. 동창회 2차로 가는 길, 성준은 정희 옆에 붙어서 걸으며 말했다. 야, 정희야. 너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잖아. 나 너 좋아했었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근데 내가 말 못 붙이고 그냥 멀리서만 봤지.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다. 박성준. 45년 만이네. 정희는 순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은 성준의 뒷모습을 몰래 바라보던 그때 성준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학생이었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했다. 정희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성적은 중간이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성준을 바라보기만 했다. 나 같은 애가 감히 박성준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3년을 보냈다. 졸업하던 날 성준은 인기 많은 여학생과 손을 잡고 교문을 나갔다.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울었다. 노래방에서 성주는 정희 옆에 앉았다. 다른 동창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성주는 정희에게만 집중했다. 정희야,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지내지 뭐. 혼자? 응. 외롭겠다. 성주는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다. 맞아, 나 외로웠어. 아무도 정희에게 외롭겠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아들은 엄마 취미 생활 좀 해라고만 했고, 친구들은 우리 나이에 다 그렇지라고만 했다. 하지만 성주는 달랐다. 성주는 정희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았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주는 정희를 택시까지 바래다 줬다. 정희야, 오늘 진짜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나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 성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박성준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연락할게. 번호 좀 줄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알려줬다. 택시에 타서 집으로 가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박성준이 나한테 연락한다고 했어.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이 처음으로 괜찮아 보였다. 아니, 예뻐 보였다. 정희는 45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박성준을 몰래 좋아하던 그때. 나 아직 설레는구나. 정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다. 정희야, 나 성준이야. 어제 정말 반가웠어. 우리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자.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10분을 망설였다. 이 나이에 남자랑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기뻤다. 박성준이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좋아. 언제 시간 돼? 몇 초 후 성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번 주 목요일 어때? 강남역에서 만나자. 정희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 순간부터 정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목요일까지 사흘. 정희는 그 사흘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옷장 앞에 서서 옷을 골랐다. 이건 너무 촌스러운가? 이건 나이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희는 결국 백화점에 갔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옷을 샀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작은 진주 귀걸이. 거울 앞에 서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다. 나 괜찮아 보이는데? 정희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오랜만이야, 성준아. 성준아. 잘 지냈어? 하지만 말이 어색했다. 아,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요일 오후 6시. 정희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섰다. 성주는 이미 와 있었다. 정장을 입은 성주는 여전히 멋있었다. 정희야. 성주는 정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야, 진짜 예쁘다. 화장하니까 완전 달라 보여.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야, 그냥 옷 좀 샀어. 옷 산 게 아니라 내가 예쁜 거야. 성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칭찬받고 싶었구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성주는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다. 정희야, 뭐 먹고 싶어? 여기 파스타 맛있어.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고르기 힘들면 내가 추천해 줄까? 성주는 정희를 배려했다. 남편 병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희에게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라고 정하면 정희는 따라 먹었다. 하지만 성주는 달랐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성주는 정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정희가 남편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이야기를 하면 말했다. 그건 아들이 잘못한 거야. 정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다. 정희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혼자서 다 감당하느라. 성주는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나는 내가 대단해. 진짜로. 정희는 눈물이 났다. 나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무도 정희에게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고 아들은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주는 정희를 인정해줬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성주는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야, 오늘 진짜 좋았어.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래, 좋아. 성주는 정희를 택시까지 바래다 주며 문을 열어줬다. 조심히 들어가. 집 도착하면 연락해. 정희는 택시에 타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데이트인가? 4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꿈꿨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다. 박성준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집에 도착한 정희는 성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집 잘 들어왔어. 오늘 고마웠어. 몇 초 후 성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고마워. 너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정희는 핸드폰을 안고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 아직 설레는구나. 정희는 그날 밤 45년 전 일기장을 꺼냈다.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 거기에는 박성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오늘도 성준이를 봤다. 성준이는 오늘도 웃고 있었다. 나는 언제쯤 성준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 정희는 45년 전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다. 지금 성준이랑 얘기하고 있어. 45년 걸렸지만. 그 후로 정희와 성준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 처음에는 밥을 먹고, 나중에는 카페에 가고, 그 다음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 정희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옷을 고르는 게 즐거웠고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성주는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야, 너 요즘 진짜 예뻐졌어. 무슨 소리야? 나 늙었는데. 아니야. 넌 아직 여자로 살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너는 너야. 성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수십 년 쌓아온 자기 검열을 내려놓았다. 나는 아직 여자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석 달 후 성주는 정희에게 제안했다. 정희야, 우리 여행 갈까? 나 제주도 가고 싶은데. 정희는 놀랐다. 여행? 우리 둘이? 응. 1박 2일 정도. 어때? 정희는 망설였다. 내가 남자랑 여행을 간다고? 이 나이에? 하지만 성주는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희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우리 그냥 즐기자. 45년 전에 못한 거 지금 하는 거야. 그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났다. 그래, 45년 전에 못한 거 지금 하는 거야. 정희는 제주도 여행을 결심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성주는 정희의 사진을 찍어줬고 정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샷을 건졌다. 정희야, 여기 서봐. 바다 배경으로. 성주는 정희의 각도를 잡아주며 사진을 찍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 사진 못 찍는데 아니야. 넌 예뻐. 자연스럽게 웃어봐. 정희는 45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몰래 성준의 사진을 찍던 그때
그때는 성준과 사진을 같이 찍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이뤄지고 있었다.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다. 정희는 취기가 올랐다. 성준아, 나 진짜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야. 나도 그래.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성준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 응. 너는 진짜야. 꾸미지 않고 솔직하고. 나 그런 내가 좋아. 성준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는 눈물이 났다.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정희야, 나 너 진짜 좋아해. 성준은 정희를 꽉 안았다. 정희는 떨렸다. 박성준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성준은 정희를 천천히 안았다. 정희는 떨렸다. 두려웠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성준은 정희를 다독이며 말했다. 정희야, 무서우면 안 해도 돼. 나는 괜찮아. 정희는 성준을 바라봤다. 성준의 눈은 진심이었다. 정희는 결심했다. 나는 45년을 기다렸어. 이제 후회하고 싶지 않아. 괜찮아, 나도 원해. 정희는 성준을 안았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성준 옆에서 눈을 떴다. 성준은 아직 자고 있었다. 정희는 성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45년 전에 꿈꿨던 순간이야.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걸. 만약 아들 민석이 안다면? 만약 동창들이 안다면? 하지만 정희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사랑이면 나는 이미 선택한 거야.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희와 성준의 관계는 달라졌다. 이제 성준은 정희의 집에 자주 왔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러 왔고, 나중에는 저녁을 먹으러 왔고, 그 다음에는 밤을 보내고 갔다. 정희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어느 날 성준은 정희의 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정희야, 나 여기 있으면 너무 편해. 그래, 응. 내 옆에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 정희는 그 말이 너무 좋았다. 박성준의 집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 성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정희야, 미안한데 오늘 좀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성준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정희는 섭섭했지만 이해했다. 그래, 바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이후로 성준의 연락이 뜸해졌다. 일주일에 2번 만나던 게 한 번이 됐고,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됐다. 정희는 불안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정희는 성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다. 성준아, 요즘 나 피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너 오해하지 마. 성준은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안심했다. 그래, 오해했구나. 하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달 후 성준은 정희의 집에 찾아왔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성준아, 무슨 일 있어? 성준은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다. 정희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사업이 좀 안 풀려서. 성준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는 걱정됐다. 많이 힘들어? 응. 투자한 게 좀 꼬여서 돈이 묶였어.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성준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힘든데? 정희야, 미안한데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희는 긴장했다. 뭔데? 말해봐.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성주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희는 얼어붙었다. 돈? 응. 2천만 원만 한 달 안에 갚을게. 약속해. 정희는 머리가 복잡했다. 2천만 원? 하지만 성주는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희야, 너 아니면 나 진짜 어떻게 할 뻔했어. 나 너밖에 없어. 그 말에 정희는 마음이 약해졌다. 성준이한테 나밖에 없다고. 정희는 45년을 기다린 사랑이었다. 성주는 정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정희야. 너 정말 고마워. 성주는 정희를 꽉 안으며 말했다. 정희는 그날 2천만 원을 송금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정희는 불안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성주는 매일 카카오톡을 보냈다. 정희야, 너 덕분에 살았어. 진짜 고마워. 오늘 회의 잘 끝났어. 다 내 덕분이야. 이번 주말에 보자. 맛있는 거 사줄게. 정희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안심했다. 성준이는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성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성준아, 그 돈 말이야. 한 달 지났는데. 성준은 1시간 후에 답장을 보냈다. 아, 미안해. 아직 좀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 정희는 이해했다. 그래,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지. 하지만 2개월 후 성준은 다시 정희를 찾아왔다. 정희야,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정희는 깜짝 놀랐다. 또,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 이거 잡으면 다 갚을 수 있어. 성주는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망설였다. 이미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하지만 성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희야, 너 아니면 안 돼. 부탁이야. 나 진짜 곤란해. 정희는 성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45년을 기다린 사람이야. 이 사람을 믿어야지.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정희는 그날 3천만 원을 더 송금했다. 총 5천만 원. 정희의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다. 그 후로 성주는 조금씩 변했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고 카카오톡 답장도 늦었다. 정희는 불안했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어느 날 정희는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준아, 우리 오늘 저녁 먹을래? 아, 나 요즘 좀 바빠. 다음에. 성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일주일 후 성준은 다시 정희를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정희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뭔데? 정희야, 우리 미래를 같이 생각해보자. 성준은 정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미래? 무슨 말이야? 나 너랑 진짜로 같이 살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우리 좀 더 안정적이어야 하잖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정희야, 너 예금 좀 있지? 그거 내 명의로 좀 옮겨줄 수 있을까? 성주는 정희를 꽉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얼어붙었다. 왜 내 명의에서 내 명의로? 우리 같이 살려면 자금이 필요해. 내가 사업 정리하고 집도 구해야 하잖아. 성주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야, 그건 좀정이야. 45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우리 이제 같이 살아야지. 근데 이 정도 신뢰도 없으면 우리 관계도 의미 없지.
성주는 표정이 굳었다. 그 말에 정희는 무너졌다. 그래, 4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할게. 정희는 울면서 통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날 정희는 남은 돈 4천만 원을 모두 성준 명의로 옮겼다. 총 9천만 원. 정희의 평생 모은 돈이었다. 다음 날 성준은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도 읽지 않았다. 정희는 열흘 동안 성준을 기다렸다. 하지만 성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하다. 내가 감정적으로 집착한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45년 전 짝사랑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병적이야. 정희는 그 문장을 100번 넘게 읽었다. 45년 전 짝사랑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병적이라고?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성준은 정희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거였다. 정희는 그날 45년의 사랑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정희는 성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후 사흘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45년 전 짝사랑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병적이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병적이라고? 나는 병적이었던 거야? 정희는 45년 전 일기장을 꺼냈다.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 거기에는 박성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오늘도 성준이를 봤다. 성준이는 오늘도 웃고 있었다. 성준이가 나를 봤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언제쯤 성준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 정희는 그 일기장을 보며 울었다. 나는 45년 동안 이 사람을 잊지 못했구나. 아니, 사실 정희는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정희는 가끔 박성준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용기 내서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성준이가 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45년 만에 성준을 다시 만났을 때 정희는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성준은 그걸 알고 있었다. 정희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이용했다. 나흘째 되는 날 정희는 겨우 일어나서 휴대폰을 켰다. 카카오톡에는 동창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정희는 무심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췄다. 얘들아, 성준이 요즘 또 여자 바꿨대. 이번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에이, 성준이 원래 그러잖아. 예전에도 동창 중에 몇 명이랑 사귀었다며? 맞아. 근데 다 돈 떼먹고 도망갔잖아. 옛날 짝사랑하던 여자들 놀인데. 정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옛날 짝사랑하던 여자들을 노린다고? 손이 떨렸다. 정희는 서둘러 메시지를 위로 올려서 이전 대화를 확인했다. 그리고 6개월 전 대화를 발견했다. 성준이가 또 사기쳤대. 이번엔 은정이 언니한테. 진짜? 은정이 언니도 당했어? 응. 은정이 언니도 고등학교 때 성준이 좋아했었잖아. 그거 이용했나 봐.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은정이도 고등학교 때 성준이를 좋아했어? 정희는 그날 밤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은 정희보다 1살 많은 동창이었다.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은정아, 나 정희야. 정희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은정아, 너 박성준이랑 뭔가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도 당했구나. 그 말에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다. 은정은 정희를 만나자고 했다. 이틀 후 정희는 은정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정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가득했다. 정희야, 얼마나 당했어?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9천만 원, 나는 5,500만 원.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진짜 너도? 나도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어. 성준이가 날 기억한다고 했거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은정의 말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너도 고등학교 때? 응. 나도 고등학교 때 성준이 좋아했어. 3년 동안 몰래.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희야, 성준이는 알고 있었어. 우리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 성준이가 말했어. 너 나 좋아했지? 나 알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라.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희는 주먹을 쥐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어? 응. 처음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3천만 원. 마지막에는 통장까지 넘겼어. 그리고 성준이는 사라졌지.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읽고.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경찰은? 신고했어. 근데 증거가 없대.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사기죄로는 힘들대. 연인 사이였으니까.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희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경찰서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사기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경찰은 정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다. 어르신, 이건 사기죄 입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속은 건데요. 네, 그건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 있으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차용증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다.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줬을 뿐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45년의 짝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구나. 일주일 후 정희는 다시 은정에게 전화했다. 은정아, 혹시 다른 사람도 있을까? 있어. 나 말고도 2명 더 있는 것 같아.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누구? 명숙이랑 선희. 정희는 깜짝 놀랐다. 명숙과 선희도 같은 동창이었다. 진짜? 응.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둘 다 성준이한테 당했대. 근데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어. 정희야, 명숙이랑 선희도 고등학교 때 성준이 좋아했었어.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가 모두 45년 전 짝사랑 때문에 당한 거야? 정희는 그날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정희는 은정, 명숙, 선희를 모았다. 넷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명숙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선희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우리 다 성준이한테 당했잖아.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정희는 먼저 입을 열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성준이를 좋아했었어. 그리고 성준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7천만 원 당했어. 성준이가 나한테 말했어. 너 나 좋아했지?
나도 사실 너 괜찮게 봤어. 그 말에 넘어갔어.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4천만 원 성준이가 45년 만에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거야라고 했어.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선희는 울면서 말했다. 넷은 서로를 바라봤다. 총 2억 6천만 원. 성준은 4명의 여자에게서 2억 6천만 원을 가져갔다. 그것도 45년 전 짝사랑을 이용해서.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정희는 말했다. 경찰도 소용없잖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지. 직접? 뭘 어떻게? 명숙은 놀라며 물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성준이가 가장 아끼는 거 뭘까? 돈? 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돈은 이미 다 가져갔어. 성준이가 진짜 아끼는 건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정희는 눈을 떴다. 명예야. 신뢰야.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위야. 맞아. 성준이는 동창회에서도 골프 모임에서도 투자 모임에서도 인기 많았잖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그걸 무너뜨리자.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성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들어갔다. 프로필 사진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성준의 모습.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웃고 있겠지. 정희는 성준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확인했다. 인생은 한 번뿐. 즐기며 살자. 정희는 웃음이 나왔다. 즐기며 살자. 우리 돈으로, 우리 45년 짝사랑으로. 정희는 그날 밤 45년 전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썼다. 2024년 12월 16일. 45년 만에 박성준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9천만 원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거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다음 날 정희는 아들 민석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엄마. 민석의 목소리는 바빴다. 민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얘기해도 돼? 아니, 지금 들어야 해.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무슨 일인데? 민석아, 엄마가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잃었어. 엄마, 얼마나 잃었는데?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9천만 원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었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석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9천만 원을 어떻게 잃어요? 민석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엄마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했어요? 엄마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민석은 차갑게 말했다. 민석아, 엄마가 사랑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었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45년 전 짝사랑 때문에 돈을 날려요? 민석은 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런데 엄마가 이러시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엄마, 이제 나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못 도와드려요. 민석은 이어서 말했다. 민석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민석은 전화를 끊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들한테도 버림받았구나. 정희는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정희는 자신이 한심했다. 63년을 살면서 45년 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걸 내줬다는 게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던 거지? 나흘째 되는 날 정희는 은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희야, 너 괜찮아?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야,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문 열어줄래? 정희는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은정은 정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정희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정희는 머리도 감지 않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이었다. 정희야,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성준이 저렇게 웃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은정은 정희를 안으며 말했다. 은정아, 나 너무 한심해. 45년 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희는 울면서 말했다. 정희야, 우리 끝까지 해보자. 우리가 이대로 무너지면 성준이 이긴 거야. 은정은 정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정희야, 너 말했잖아. 성준이가 가장 아끼는 게 명예랑 신뢰라고.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맞아.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그걸 무너뜨리자. 우리가 당한 거 다 세상에 알리자. 은정은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은정의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생각했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희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의 이목을 신경 쓰고 창피한 일은 숨기고 체면을 지키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63살 할머니가 45년 전 짝사랑 때문에 속았다고 하면 다들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정희는 곧 깨달았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들한테도 버림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진실. 정희는 은정, 명숙, 선희를 다시 불렀다. 넷은 정희의 집에 모였다. 우리 동창회에 다 알리자. 정희는 말했다. 정희야, 그럼 우리가 당한 것도 다 알려지잖아. 45년 전 짝사랑 이야기까지. 명숙은 놀라며 말했다. 맞아. 창피하겠지. 사람들이 63살이 뭘 그렇게 집착했냐고 수군거리겠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창피해서 못하겠어. 내가 45년 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게 알려지면 선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선희야,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니야. 성준이가 창피한 거야. 정희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는 사랑했을 뿐이야. 45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뿐이야. 잘못한 건 성준이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해보자. 이대로 있으면 우리만 죽는 거야. 명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그날 밤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다. 나 박성준이한테 사기당했어. 9천만 원.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준이를 좋아했어. 45년 동안. 그리고 45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어. 몇 초 후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뭐? 정희야, 무슨 소리야? 진짜? 정희는 이어서 썼다. 나만 당한 게 아니야. 은정이, 명숙이, 선희도 당했어.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성준이를 좋아했어. 그리고 성준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 은정도 메시지를 올렸다. 맞아.
나는 5,500만 원 당했어. 나도 45년 동안 성준이를 잊지 못했어. 명숙도 올렸다. 나는 7천만 원. 성준이가 45년 만에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거야라고 했어. 선희도 떨리는 손으로 올렸다. 나는 4천만 원. 나도 고등학교 때 성준이를 좋아했어. 성준이는 그걸 알고 이용했어. 단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헐 진짜? 총 2억 6천만 원? 성준이 저런 놈이었어? 정희는 이어서 썼다. 성준이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 우리를 여자로 대해줬어. 45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운명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믿었어. 근데 성준이는 우리한테서 돈만 빼가고 사라졌어. 그리고 우리를 45년 전 짝사랑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병적인 여자라고 했어. 단톡방은 침묵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정희야 고생했다.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45년 동안 사랑한 게 뭐가 창피해. 그게 진심이었잖아. 성준이 저 나쁜 새끼. 정희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정희는 동창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은 정희와 같은 학년이었고 지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 정희예요. 정희야. 어제 단톡방 봤어.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회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성준이 다른 곳에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골프 모임이나 투자 모임이나. 정희야, 내가 도와줄게. 성준이 그 새끼, 나도 원래 맘에 안 들었어. 여자들 짝사랑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놈이 어디 있어?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정희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희야, 45년 동안 사랑한 게 창피한 거 아니야. 그게 진심이었으면 괜찮은 거야. 잘못한 건 성준이야.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정희는 그 말에 울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구나. 일주일 후 성준의 이야기는 동문회 전체로 퍼졌다. 동창회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인 모임, 골프 동호회, 투자 모임까지. 성준은 그 모임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희는 어느 날 동창회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희야, 성준이 골프 모임에서 쫓겨났대. 진짜요? 응. 사람들이 성준이 보면 외면한대. 아무도 같이 있으려고 안 해.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한 달 후 정희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정희야, 성준이 투자 모임에서도 쫓겨났대. 사람들이 걔를 믿을 수가 없대. 여자들 45년 짝사랑 이용해서 돈 뜯어낸 놈을 누가 믿겠어?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성준아, 내가 우리한테서 빼앗은 게 돈만이 아니었잖아. 우리 45년 사랑도 빼앗았잖아. 우리 존엄도 빼앗았잖아. 이제 내가 그걸 느껴봐. 2달 후 정희는 동창회에 갔다. 동창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정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야, 잘 왔어. 정희야, 고생 많았지? 정희야, 45년 동안 사랑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게 진심이었으면 괜찮은 거야. 정희는 눈물이 났다. 사람들은 정희를 동정하지 않았다. 응원했다. 그날 동창회에는 성준이 오지 않았다. 아니, 초대받지 못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다. 나는 돈을 다 되찾진 못했어. 하지만 나는 존엄을 되찾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45년 짝사랑을 내려놓았어.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성준의 명예를 무너뜨렸지만 정희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9천만 원. 정희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에 도착한 정희는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다. 잔액 124만 원. 정희는 통장을 덮었다.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살면 2달밖에 못 버티겠네. 다음 날 정희는 구청 복지과에 갔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저 생활이 어려워서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여직원은 정희의 상황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네. 그리고 집도 소유하고 계시고요? 내 작은 집이지만. 어르신, 죄송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재산이 있으시니까요. 여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대신 긴급복지 지원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정희는 그날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6개월 그 후에는 정희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슈퍼마켓 앞 구인 광고를 봤다. 식당 설거지 보조 구함. 시급 1만 원. 연령 무관. 정희는 그 광고를 오래 바라봤다. 63살에 설거지를 한다고? 하지만 정희는 곧 생각을 바꿨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살아야지. 정희는 다음 날 그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 주인은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어머니, 일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나이가 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주인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네, 제가 건강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주일만 해보세요. 되면 계속하시고 안 되면 그만두시고. 주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정희는 그날부터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루 4시간씩 서서 일했지만 정희의 허리와 무릎은 비명을 질렀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 하지만 정희는 다음 날도 일터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식당 주인이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시네요. 계속 일하셔도 돼요.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한 달 후 정희는 첫 월급을 받았다. 88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이 돈은 내가 직접 번 돈이야. 성준한테 빼앗긴 돈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온 돈도 아니고 아들이 보내준 돈도 아닌 정희가 직접 손으로 벌어온 돈이었다. 정희는 그 돈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김치를 담글 배추를 샀고 국을 끓일 된장을 샀고 밥을 지을 쌀을 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 하나, 된장국 하나, 밥 한 공기. 정희는 그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45년 짝사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인생. 2달 후 정희는 은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희야, 나 오늘 성준이 봤어.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서? 마트에서. 근데 정희야, 성준이 완전 망가졌더라. 뭐? 옷도 구겨져 있고 머리도 산발이고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정희는 침묵했다. 그리고 성준이 나보고 피하더라. 눈도 안 마주치고.
은정은 이어서 말했다. 은정아, 나는 그 사람한테 미움도 안 생겨.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그냥 불쌍해. 그 사람은 평생 진짜 사랑을 몰랐던 거잖아. 45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몰랐던 거고. 정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은정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그 사람한테 감정 쓰기 싫어. 45년도 충분했어.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석 달 후 정희는 명숙, 선희와 함께 만났다. 셋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너희 들었어? 성준이 지방으로 내려갔대. 명숙은 말했다. 응. 서울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대. 아무도 안 만나준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는 후회 안 해? 45년 동안 사랑한 거. 정희는 차를 홀짝이며 물었다. 아니, 나는 후회 안 해. 45년 동안 사랑한 게 내 진심이었으니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맞아. 우리는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다.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45년 짝사랑에서. 넉 달 후 정희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희.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뭐지? 집에 들어가서 편지를 뜯었다. 귀하께 알려드립니다. 박성준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정희는 눈을 의심했다. 민사소송? 내가 소송을 걸었나? 정희는 서둘러 편지를 더 읽었다. 동창회 회장님과 피해자분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며 박성준 씨는 총 2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인정되어 형사고소도 병행 진행 중입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다. 동창회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 소송을 해준 거야? 정희는 서둘러 동창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정희야. 편지 받았구나.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제가 소송비도 안 냈는데. 정희야, 우리 동창회에서 다 모금했어. 너희가 당한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특히 45년 동안 사랑한 마음을 이용했다는 게 말이 되냐?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희야, 우리가 증거를 좀 모았어. 너희가 성준이한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그걸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넘겼어.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정희는 놀랐다. 어떻게 그런 걸 다? 너희가 동창회에 알렸잖아. 그 이후로 우리가 다 모았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찾았어. 다른 피해자요? 응. 성준이 너희 말고도 3명을 더 속였더라. 그 사람들도 고등학교 때 성준이 좋아했던 여자들이야.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총 7명 모두 45년 전 짝사랑 때문에. 일주일 후 정희는 법정에 갔다. 성준의 사기죄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정희는 방청석에 앉아서 성준을 바라봤다. 성준은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예전에 환하게 웃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판사는 말했다. 피고인 박성준은 총 7명의 피해자에게서 3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품어온 감정을 악용하여 신뢰를 쌓은 뒤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다. 이는 단순한 금전 편취를 넘어 피해자들의 인생과 감정을 농락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45년 사랑을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다. 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성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정희는 그 순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구나, 45년이. 법정을 나오는 길 정희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60대 중반의 여자 2명, 50대 후반의 여자 1명. 모두 정희와 비슷한 처지였다. 그리고 모두 고등학교 때 성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다 같은 이유로 당했네요. 45년 동안. 외로웠죠. 그리고 45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났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믿었어요. 7명은 그날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비슷했다. 남편을 잃었거나 이혼했거나 아들, 딸과 멀어졌거나 외로웠고 쓸쓸했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45년 동안 잊지 못한 첫사랑이 다시 나타났을 때 모두가 믿었다. 이게 운명이구나. 하지만 성준은 그 마음을 이용했다. 카페를 나오며 한 여자가 정희에게 말했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용기 냈어요. 정희는 놀라며 물었다. 저요? 네. 언니가 먼저 동창회에 알렸잖아요. 45년 짝사랑 이야기까지 다 공개하고 그거 보고 우리도 용기 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다. 나 혼자만 싸운 게 아니었구나. 우리 다 함께 싸운 거예요. 45년 동안 사랑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살아남았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7명은 서로를 꽉 안았다. 6개월 후 정희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루 4시간, 주 5일.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정희는 익숙해졌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주방 보조로 올라가실래요? 시급 더 드릴게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제가요? 네. 어머니 손이 빠르시고 성실하세요. 주방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그날부터 주방 보조가 됐다. 시급은 1만 2천 원으로 올랐다. 정희는 그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8개월 후 정희는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성준의 재산이 일부 회수됐다는 소식이었다. 정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 원. 9천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됐지만 정희는 감사했다. 조금이라도 돌아왔구나. 정희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저축했다. 1년 후 정희는 은정, 명숙, 선희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다시 나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열렸고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외로움에 대해, 상처에 대해, 45년 짝사랑에 대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해. 정희는 모임에서 말했다. 저는 속은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45년 동안 사랑한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45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년 후
정희는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가.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응. 이번에는 엄마 집에서 자고 갈게. 정희는 눈물이 났다. 민서가 고마워.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힘들 때 옆에 없어서. 그리고 엄마한테 화내서.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는 잘 지내.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일? 무슨 일? 식당에서 일해. 주방 보조. 엄마 힘들지 않아? 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45년 짝사랑도 내려놨어. 엄마 대단해. 진짜로. 민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다. 정희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나 대단한가? 45년을 기다렸다가 속고 9천만 원을 잃고 설거지하는 내가. 하지만 정희는 곧 깨달았다. 맞아. 나는 대단해. 살아남았으니까. 민석이 한국에 왔을 때 정희는 손수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된장국. 엄마, 진짜 오랜만에 엄마 밥 먹는다. 민석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민석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엄마가 9천만 원 잃어서. 정희는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그거 엄마 돈이잖아. 엄마가 어떻게 쓰든 엄마 자유야. 그리고 엄마는 4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잖아.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석아 고마워.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 잘못했어. 이제부터 자주 올게. 민석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구나. 3년 후 정희는 68세가 됐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시 나로 모임도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날 은정이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책으로 쓰면 어때? 45년 짝사랑 이야기. 정희는 놀라며 물었다. 책?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 45년 동안 잊지 못한 첫사랑.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면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것 같아. 그래 해보자.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정희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제목은 63세. 나는 사랑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았다.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나도 45년 동안 잊지 못한 첫사랑이 있어. 나도 외로웠어. 정희는 독자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었구나. 어느 날 정희는 다시 나로 모임에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되찾진 못했어요. 참석자들은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다. 돈도 다 돌려받지 못했고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45년도 다시 살 수 없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정희는 눈을 떴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4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45년 동안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병적인가요? 아니에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맞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한 여자가 말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45년 동안 사랑했어.
그리고 살아남았어. 5년 후 정희는 73세가 됐다. 식당 일은 그만뒀지만 다시 나로 모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정희가 모임을 이끌고 있었고 매달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정희에게 물었다. 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45년 동안 사랑한 거. 후회? 뭘?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을 45년 동안 사랑했던 것이요. 아니, 나는 후회하지 않아.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왜요? 나는 그때 진짜로 살아있었거든. 45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내 심장이 뛰었고 웃었고 울었어.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게 인생 아닐까? 완벽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느끼며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 45년이 길다고?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었으니까. 언니 멋져요. 젊은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모두 멋져.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45년 짝사랑에서도 사기에서도 외로움에서도 정희는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73세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하얗고 손은 거칠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45년 동안 사랑하고 속고 일어서고.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고생했어. 45년 동안. 그리고 정희는 45년 전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썼다. 2029년 12월 16일. 나는 이제 45년 짝사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간다. 고맙다, 박성준. 내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더 이상 꺼내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정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희는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가고 있어. 45년은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